세계 최대의 육상 포식자, 완벽에 가까운 살상병기. 북극곰은 영겁의 세월 동안 생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반달무늬 물범을 상대로 말이죠. 반달무늬 물범이 전술로 대응한다면 북극곰은 은밀함과 힘으로 승부합니다. 진화를 거듭한 행동 양식과 생체역학의 대결. 이제 포식자의 눈을 통해 그 전모가 밝혀집니다. 얼어붙은 북극의 늦겨울. 북극곰은 반달무늬 물범을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치명적인 이빨과 발톱뿐만 아니라 인내력까지 동원한 결과입니다. 북극곰은 2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범이 얼음 구멍 위로 머리를 내밀길 기다리며 말이죠. 이곳에 서 있는 동안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극곰은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의 몸은 단열성이 우수해서 체온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몸속 깊숙한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냅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형성된 외투를 겹겹이 껴입고 있죠. 단열 효과를 지닌 지방층이 10cm나 됩니다. 살찐 물범을 수없이 잡아먹으며 생긴 부산물이죠. 지방층은 놀라운 유전적 발전을 이룬 두꺼운 피부로 덮여 있는데 피부색이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라서 햇빛을 흡수하며 열을 생성합니다. 피부 위에는 길이 5cm의 짧은 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두꺼운 스웨터처럼 열기를 간직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최고의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죠. 완벽한 방수 기능을 갖춘 12cm 길이의 뻣뻣한 겉털입니다. 북극곰은 사냥감에서 가능한 많은 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량의 에너지로 바뀌는 물범의 지방을 가장 먼저 먹죠. 커다란 물범 성체의 지방만 10만 칼로리가 넘습니다. 몸 길이 2.5m, 체중 0.5톤이 넘는 육중한 몸을 유지하려면 북극곰은 하루 평균 16,0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7배나 많은 양이죠. The bear has to take a seal on average every 5 days to build up enough fat in order to survive during the course of the year. 따라서 이 물범의 지방을 남김없이 먹어 치운다 해도 비축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면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다시 사냥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북극곰은 얼어붙은 세계를 배회할 겁니다. 다음 먹잇감을 찾아서 말이죠.
하지만 이 광활한 북극권에서 반달무늬 물범의 개체수는 1제곱킬로미터당 2.5마리에 불과합니다. 맨하튼 섬 전체에서 물범 23마리를 찾는 것과 같죠. 설상가상으로 한 마리를 발견한다고 해도 평균 두께 1m의 단단한 얼음이 잡기 힘든 이 먹잇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범은 얼음 아래에서 북극곰 주변을 맴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물범은 일생의 90%를 물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물범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된 숨쉬기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물범이 유리합니다. 북극곰은 물범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며 얼음구멍 하나만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2.5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는 물범의 숨구멍이 최대 12개나 있습니다. 물범은 공기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다른 구멍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북극곰은 어느 구멍일지 예측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물범은 숨쉬러 올라올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죠. 이 북극곰은 구멍 위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범이 나타날 곳을 예측하면서 말이죠. The best strategy is just to wait very still until the seal comes up. Not making any motions, not scraping the ice or anything else like that. 이것을 잠복 사냥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북극곰이 살짝만 움직여도 이 진동이 얼음을 거쳐 물속으로 퍼져나가고 물범의 예민한 콧수염에 전달됩니다. 고양이의 콧수염보다 신경섬유가 10배나 많아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곰의 존재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얼음 바로 아래에선 반달무늬 물범이 10분 가까이 숨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녀석은 숨을 쉬러 올라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얼음 바로 위에선 북극곰이 숨구멍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일주일 가까이 굶었습니다. 북극곰의 예측은 매번 빗나갔고 단순한 패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축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핍기인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It's not easy for the bear. 90% of the time he goes to a breathing hole, he comes up empty-handed. But that 10% of the time he does snag himself a seal, man, it's worth the wait. Because there's enough fat on that seal to last him for a whole week.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범이 숨을 쉬러 올라올 때 북극곰이 물범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물범의 코가 물 위로 나타나면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He knows that that little sound that accompanies breathing means that you've got 70 milliseconds to react and get in there and grab it.
북극곰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지만 허탕만 치고 숨구멍에서 빠져나옵니다. 북극곰에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숨구멍도 제대로 골랐고 미동도 없이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또한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4배나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냥에 실패한 것일까요? 북극곰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숨구멍에 물개가 없다면 말입니다. 신호를 거듭한 이 생존 경쟁에서 물범이 개발한 전술은 북극곰의 놀라운 반응 속도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범은 숨구멍 밑에 멈춰서 공기를 내뱉고 수면 위로 기포를 보냅니다. 북극곰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도록 속이는 것이죠. 짧은 순간에 물범은 이 숨구멍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상처 하나 없이 도망칩니다. 이번에는 물범의 승리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녀석은 숨구멍에서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했죠. 게다가 도망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해서 이미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She's got to find access to the air. These seals are pretty good at knowing where the holes are and finding air. But there are times when there isn't a breathing hole there. But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have trouble. 북극권 북부는 지구에서 물이 가장 빨리 어는 곳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액체는 빠르게 고체로 변합니다. 물범이 숨구멍으로 되돌아와도 물은 이미 얼어버린 상태고 북극곰을 막아주던 얼음 밑에 갇히고 맙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숨구멍으로 갈 수도 없죠. 한 가지 방법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방금 전 북극곰을 속였던 숨구멍으로 말이죠. 물범은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익사할 수도 있고 북극곰의 입에 물려 죽을 수도 있죠. 물범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북극곰은 숨구멍 지키기를 포기하고 점점 더해가는 허기를 달래줄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먹이를 놓치는 바람에 궁핍한 여름철에 대비해 비축한 에너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수킬로미터를 이동하지만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Unless the wind is blowing hard enough to drive the snow, it sounds quiet all the time because there's nothing for the wind to act against. It can be dead quiet for days. 이런 섬뜩한 정적 속에선 몇 킬로미터 밖까지 소리가 전달되죠. 멀리서 들리는 소음이 북극곰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마침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또 다른 북극곰입니다. 게다가 암컷이죠. 보통 이렇게 굶주렸을 땐 암컷에게 눈길도 주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극곰의 짝짓기철인 이른 봄이라서 본능적으로 암컷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순간 경쟁자가 다가옵니다. 다른 수컷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암컷을 놓고 두 수컷이 충돌합니다. 이 사나운 싸움꾼들은 서로의 살점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10cm, 두께 3cm의 날카로운 발톱 5개로 살점을 떼어낼 수 있죠. 하지만 부상을 당하면 사냥 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서로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톱날 같은 이빨 42개가 세계 최강급의 턱에 달려 있어서 200kg이 넘는 힘으로 물 수가 있습니다. 사자보다 강한 힘이죠. 하지만 여기선 이 힘의 극히 일부만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경쟁자들은 1900kg이 넘는 힘으로 서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속 65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것 같은 힘이죠. 하지만 힘을 과시하려는 이 싸움은 고속 충돌보다는 레슬링에 더 가깝습니다. 도전자는 상대의 발톱과 이빨, 강력한 힘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꼬리를 내립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한 수컷은 암컷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짝짓기를 합니다. The two bears have this mating session, but it doesn't last very long. Because they probably can't survive together for that much longer. Food is so scarce that each bear needs its wide enough territory just to get enough food in order to be able to survive. 그래서 짝짓기가 끝나면 이들은 먹이를 찾아 얼어붙은 북극을 배회하며 각자의 길을 홀로 떠납니다. 수컷은 중요한 번식 본성을 충족시켰지만 암컷 쟁탈전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올겨울엔 물범을 충분히 사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소비량은 수천 칼로리인데 섭취량은 전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북극平原의 반 이상이 녹고 말 그대로 북극곰의 사냥터가 발 아래에서 사라집니다. In the summertime, the less your chances of actually getting access to seals. They're in the water swimming around and therefore not available to the bears. So that's a tough time for them. 굶주림에 지친 북극곰은 바람 부는 해안으로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사냥할 힘도 없습니다. 알과 해초 같은 작은 먹잇감을 찾으며 여름을 보내야 합니다. 남아있는 에너지라도 아껴야 합니다. 마침내 겨울이 찾아오고 바다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비축한 에너지는 바닥났습니다. 체중은 250kg이나 빠졌고 단열 효과를 지닌 지방층 10cm도 사라졌죠.
지금은 너무 야위어서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곳에서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복 사냥에 필요한 힘조차 없습니다. 지방과 칼로리가 고갈됐습니다. 북극의 광활한 야생지대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북극곰은 최후의 싸움에선 졌을지 몰라도 그의 분신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녀석은 8개월 전 암컷과 짝짓기를 했고 80km 떨어진 북쪽에 눈을 파서 만든 동굴에서 조그만 새끼 2마리가 태어납니다. 이 녀석들은 북극을 탐험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3개월 동안 동굴에서 자랍니다. 어미는 새끼를 낳기까지 일반적인 암컷보다 2배나 많이 사냥해야 했습니다. 지방 200kg을 추가로 비축해 분만체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8개월을 굶은 결과 어미에겐 지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끼 양육에서 사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자연은 어미에게 풍부한 사냥감을 선사합니다. 반달무늬 물범의 분만철이라서 임신한 암컷 수십 마리가 분만을 위해 안전한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미 북극곰은 살찔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새끼를 잡아먹는 것이죠. (1km) 밖에선 임신한 반달무늬 물범이 얼음 위로 올라옵니다. 어미 물범은 물 밖에 있어도 자신과 새끼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 ring seals are clearly clever. They found ways to survive in the Arctic. The female will come up through her breathing hole where there's a lot of snow drifted over it and excavate the lair to keep their pups well insulated and also a bit safe from the primary threat, which is the polar bear as a predator. 어미는 자신과 새끼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방부터 만듭니다. 외부 기온은 영하 26도이지만 내부 온도는 0도로 따뜻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교묘하게 은신처를 여러 개 만들어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북극곰이 엉뚱한 방에 침입하면 물범은 그 기회를 틈타 바다로 도망칠 수가 있죠. 물범은 1m 아래 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에겐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북극곰이 곧장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새끼를 돌보고 있는 어미 물범은 1km 밖에서 어미 북극곰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You see the nose going up and the bear heading in a direction. It takes some going back and forth and moving into the scent in order to be able to track it. 북극곰은 뛰어난 후각만으로 먹잇감을 추적합니다. 일단 냄새만 포착하면 추적 능력은 어떤 동물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북극곰의 코 점막은 사람의 코 점막보다 100배나 크죠.
화학 수용기 10억 개가 점막을 뒤덮고 있고 각각은 냄새를 포착하도록 특수 설계된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작동하면 1km 밖에 있는 물범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죠. 심지어 1m 아래 눈 속에 있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탐색견 같은 후각으로 물범의 냄새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살금살금 걸어야 하죠. When the bears are hunting for these lairs, the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that they can actually get to the lair, get into it, and get a meal. But they're very quiet, they're very stealthy. So this could be minutes, it could be 10 minutes, 20 minutes, 30 minutes, 40 minutes or more when the bear is really stalking. But once it gets up to these lairs, that event is likely pretty quick. The bear is going to try and get into that lair as quickly as it can. But this is the cat and mouse game that's going on among these. The seal's trying to be alert to the potential threat of a predator, of a polar bear, and the bear's trying to conceal themselves as much as they can. 눈 아래에 있는 어미 물범은 극도로 예민해서 움직임으로 인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대응할 겁니다. There's probably only a few seconds that they've got. The female is quick. She'll be out of the lair into the water within that time. But the pup is not going to react that quickly. 북극곰이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물범의 냄새가 모든 방에 배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지점을 선택해 공격해야 합니다. 이번엔 엉뚱한 방을 공격합니다. 물범이 만든 복잡한 굴에 속은 것이죠. 물범은 방이 여럿인 은신처 덕분에 생사를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을 법니다. 어미 물범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거나 새끼를 보호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새끼를 포기합니다. It may seem a bit cruel perhaps to us, but it's a perfectly logical evolutionary response for a ring seal female. Maybe her pup will survive, she'll come back and reunite with it. But she's going to be alive, and there will be more reproductive opportunities for her. 새끼 물범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냥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재빠르게 잡아챈 결과 드디어 북극곰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빈약한 새끼 물범은 무게가 9kg에 불과하고 지방도 부족합니다. 칼로리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To a hungry polar bear and her pups, eating a newborn seal is kind of like taking a sip of water after you've been roaming around the desert for a week. You know, it's a relief, but to survive an environment like this, they need a lot more nourishment than that. 이런 추세면 새끼들은 고사하고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작은 새끼 물범을 수십 마리씩 사냥해야 할 겁니다. 실수도 거의 용납되지 않는 힘든 작업이죠. 어미의 체력이 바닥나면 새끼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야 하는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좀 더 큰 먹잇감을 사냥해야 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눈과 얼음 밑에 방심한 물범이 있길 바라며 어미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adaptations that we see, like the construction of birth layers, that have allowed them to continue to do very well in this environment in the face of this awesome predator. 어미는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눈밭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선 물범 성체가 분만용 굴에 조용히 홀로 누워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은 이 물범 성체에게서 칼로리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새끼가 있는 어미 물범과 달리 이 물범은 포식자를 발견하면 주저없이 도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새끼들이 부산을 떨다가 결국 물범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제 어미는 숨구멍으로 도망치는 물범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들어갈 수도 없죠. 하지만 개빈 구역으로 향하는 물범을 목격합니다. 아직 물범을 사냥할 기회는 있습니다. 얼음 가장자리에 물범보다 먼저 도착한다면 말이죠. 북극곰은 전속력으로 달릴 때도 완벽하게 얼음을 다룰 수 있죠. 거대한 팔에 있는 작고 단단한 돌기 수백 개가 스노모빌 바퀴의 이빨처럼 얼음을 단단히 움켜쥡니다.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는 능력은 어떤 동물에게도 뒤지지 않죠. 무게는 270kg이나 나가지만 북극곰의 달리기 속도가 물범의 수영 속도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물범보다 먼저 물가에 도착하지 못하면 수중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데 물속에서는 물범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속에서 공격할 경우 북극곰은 시속 10km로 헤엄치며 사냥감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범이 잠수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적응력이 작동합니다. 물범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심박동수를 분당 80회에서 10회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더 깊이 잠수하면 수온은 4도까지 급락합니다. 하지만 혈류를 신체 말단에서 심장과 뇌 쪽으로 돌려서 중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죠. 물범은 50m 가까이 잠수하고 육상 포유류라면 즉사할 만한 신체 현상을 일으킵니다. 폐가 쪼그라드는 것이죠. 물범은 자신의 폐를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깊이 잠수하거나 너무 빨리 물 위로 올라올 때 치명적인 질소 기포가 혈류에 축적되는 잠수병을 막아줍니다. 물범은 잠수부보다 3배나 깊이 잠수하고 20분 가까이 버틸 수가 있죠.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물범의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강한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잠시 후 발밑에서 발견한 먹잇감은 너무 커서 온 가족이 월말까지 먹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20톤에) 달하는 고래고기입니다. 흰돌고래 무리가 개빙 구역으로 갈 만큼 숨을 참을 수 없어서 작은 얼음 구멍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옵니다. 무방비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길이 3.5m에 무게는 1.3톤이나 나가는 고래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흰돌고래를 얼음 위로 끌어올린 후 죽여야 합니다. 어미에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죠. 따라서 100만 칼로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지방이 쇠약한 몸을 한계로 내몰 만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미는 자세히 살펴보러 다가옵니다. 흰돌고래는 북극곰을 발견하고 물속에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숨을 쉬어야 합니다. 북극곰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흰돌고래의 등을 내리찍습니다. 하지만 붙잡지는 못합니다. 먹잇감을 얼음 위로 끌어올리려면 힘을 빼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치기 전에 말이죠. For herd, basically, energy is money. So just as we all try to use our money in the wisest manner we can, the bear is trying to expend energy as wisely as possible. 한 마리만 잡아도 온 가족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끌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어미는 이 공격으로 녹초가 됐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한 번 더 사냥할 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사냥감은 물범 성체입니다. 1.3톤에 달하는 고래보다는 힘이 덜 들고 빈약한 새끼 물범보다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냥수를 총동원해야만 움직임, 냄새, 소리를 모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냥 기회가 희박한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는 없습니다. 북극곰의 매우 예민한 귀에 갑자기 소리가 포착됩니다. 어미는 멀리서 조금씩 들려오는 소리를 해독하려고 합니다. 긁어파고 부스럭거리고 비비는 소리입니다. 어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계속해서 진로를 수정하며 소리를 추적합니다. 북극곰은 사람보다 10데시벨이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처리조차 할 수 없는 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죠. 또한 오차범위 1도 안에서 음원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장비보다 정확하죠. 또한 15mm
남기지 않고 물범을 개글스레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와 싸움을 벌이다 보면 다음 식사는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서 북극곰과 반달무늬 물범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견뎌내고 있고 이들의 장단점마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자체가 변화를 겪으면서 이들의 경쟁 규칙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he climate in the Arctic is changing faster than anywhere else on Earth. We're already seeing the effects, and they could have potentially devastating ramifications.